유럽의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고 배워야 한다. 사우디 돈다발 이적제에 걷어차 버리자 리버풀 레전드가 감탄한 이유.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스포츠웹은 26일 한국 시각 호세 엘리케 산체스가 자신의 SNS에 사우디행을 거부한 손흥민의 행동을 존경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7세의 호세 엘리케는 스페인 출신의 강력한 레프트백이었다. 2004년 레반테에서 데뷔, 발렌시아와 비아레알을 거친 그는 2007년 뉴캐슬에서 맹활약했다. 결국 2011년 리버풀로 이적한 그는 강력한 몸싸움과 스피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는 은퇴 이후 뇌종양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불굴의 위지로 완치됐다. 이후 축구 전문가 및 평론자가 활약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나는 사우디행을 선택한 선수들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여기 있는 손흥민을 존경한다고 했다. 스퍼스웹 역시 사우디 리그에 엄청난 오퍼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리그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최선을 다해 유지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 선수들은 이미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위심스러운 리그 내에서 더 큰 거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사우디 컨소시엄이 유럽 축구를 강타하고 있다. 사우디 컨소시엄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소유한 공공투자기금의 컨소시엄이 알 나스르, 알 알리, 알 힐랄, 알 이티하드 등 4개 명문 클럽을 소유한 현상이다. 이미 알 나스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했고, 알 이티하드는 카림 벤제마를 영입했다. 선수 생활 막바지에 슈퍼스타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다음 시즌 제일 타깃은 손흥민이다. 내년 여름 사우디 클럽들의 영입 표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현지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했다.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을 원하고 있고 구체적 조건도 나왔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38억 원, 계약기간 4년에 3천만 유로, 419억 원, 위 연봉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고하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사우디행을 확실히 거부했다. 돈을 그리 중요하지 않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최고의 리그에서 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 한국 캡틴 FC 서울 기성용, 선 오른쪽 화살표 이한범, 대표팀 후배 향한 따뜻한 메시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전 주장 기성용, 34FC 서울, 이 대표팀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다. 기성용은 연령별 대표팀 시절부터 에이스로 활약했다. 그는 2008년 9월 5일 요르단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했다. 2019년 1월 7일 필리핀과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대결까지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캡틴으로 팀을 이끌었다. 기성용은 A매치 110경기에서 10골을 기록했다. 현재 기성용은 대표팀 은퇴 뒤 소속팀 FC 서울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팀 내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현 캡틴 손흥민, 30일, 은 6월 A매치가 끝난 뒤 기성용의 이름을 꺼냈다. 당시 손흥민은 최근 불거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러브콜에 대해 입을 뗐다. 손흥민은 성용이 형이 한 번 얘기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성용이 과거 중국 이적설에 대해 답했던 내용을 소환한 것이다. 기성용은 24일 수원 삼성전 후 흥민이도 계획이 있고 본인의 철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이 알아서 잘 할 테니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봤을 때 흥민이는 몸 상태 등 여러 면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으로서 조금 더 흥민이를 EPL에서 보고 싶다. 더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웃었다. 기성용은 서울 소속 대표팀 후배들도 알뜰히 챙겼다. A 대표팀에 다녀온 나상호, 27,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다녀온 이한범, 21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대표팀에 가서 자신감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를 뛰지 못한다고 하면 컨디션이 조금 다운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는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한다. 2. 한범위는 이제 커가는 과정이다. 다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범위가 잘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친구다. 팀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서로 보호하고 아껴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더 많은 국가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고했다. 서울은 7월 1일 홈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원큐 K리그 1 2023 20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기성용은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몸 관리를 전체적으로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 선수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몸 관리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3. B11 현장. 이번엔 단버지가 효버지 잡았다. 조규성 멀티골, 전북. 광주사에서 0 완파하며 페트레스쿠 체제 첫 승 오른쪽 화살표 FA컵 4강 진출. 28일 오후 7시.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3 하나원큐 FA컵 8강 전북 현대광주 FC전이 킥오프했다. 경기 결과는 4에서 0. 전북의 승리였다. 전북은 후반 12분 송민규, 후반 18, 45분 조규성, 후반 23분 아마노 준이 연속골로 이겼다. 이로써 전북은 FA컵에서 4강에 올라 결승 진출을 향한 격투를 벌이게 됐다. 전북은 전력을 최대한으로 내밀었다. 전방에 조규성을 두고 좌우를 문선민과 송민규로 수호했다. 중원엔 유재문, 아마노 준, 박진섭을 배치했으며 수비 라인엔 김문환, 구자룡, 정태욱, 최철순을 사용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청훈이 착용했다. 전북에 맞서는 광주는 장신 공격수 허유를 최전방에 두고 근처엔 하승웅과 오후성과 신창문을 뒀다. 박한빈은 중원을 활보했으며 수비 라인엔 이으뜸, 김재봉, 김경재, 김승호, 이상기가 섰다. 골키퍼는 노이동이었다. 경기 초반 전북이 슛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반 6분엔 박진섭의 슛이 광주의 골문을 향했다. 전반 14분엔 김문환의 슛이 멀리 떴다. 광주는 빌드업으로 차근차근 게임을 풀어가려 했는데 쉽진 않았다. 전반 19분엔 전북 아마노 준이 슛이 다시금 광주를 겨냥했다. 하지만 전북 역시 광주를 쉽사리 위협하진 못했다. 습도가 80%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도 선수들을 분주히 그라운드를 누비려 했다. 전반 21분엔 전북 조규성의 슛이 아쉬운 마무리로 귀결됐다. 광주도 왕왕 공격을 시도했다. 무작정 슛을 날리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최대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추구했다. 전반 24분엔 우측면에서 시퀀스가 만들어지며 광주가 슛까지 날리는데 성공했다. 전반 42분엔 전북의 송민규가 문전 앞에서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광주의 협력 수비가 재빨랐고 송민규의 슛은 광주 선수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전반 44분엔 광주의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조규성이 볼을 낚아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전북도 해당 장면에서 슛까지 연결하진 못했다. 후반전 초반에도 두 팀의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광주는 백파이브를 깔고 내려앉아 전북의 빈틈을 노렸고 전북은 진용을 갖춘 광주를 무너뜨리기 위해 볼을 이리저리 순환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광주의 3선과 2선 사이로 볼이 들어갔을 때가 쟁점이었는데 그때마다 두 팀은 쉽게 답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2분 전북이 선제골을 넣었다. 문선민이 좌측에서 볼을 올려줬고 그게 광주 수비진 모두를 지나 송민규에게 도달했다. 송민규는 정확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엔 단 페트레스쿠 전북 감독과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즐긴 송민규였다. 득점 이후 전북 팬들은 특유의 오오렐레를 열창하며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를 돋웠다. 광주는 실점과 동시에 선수를 교체했다. 공격수 하승훈을 빼고 주영재를 넣으며 결을 달리했다. 후반 16분엔 전북이 결정적 찬스를 잡았다. 김문환이 광주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질주한 뒤 중앙으로 쇄도하던 조규성에게 1대1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러나 조규성의 발끝을 떠난 볼은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그래도 후반 17분 전북의 조규성이 파울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을 만들었다. 조규성을 막으려던 김승우는 경고를 받았다. 조규성은 직접 키커로 나서 살금살금 걸어가는 동작을 취한 채 골을 성공시켰다. 이후엔 팬들을 향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동작을 보였다. 경기 스코어는 순식간에 2에서 0. 전북의 유리한 흐름으로 넘어갔다. 광주는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했다. 후반 22분, 센터백 김승우 대신 미드필더 이강현을 넣으며 전략을 변경했다. 하지만 골은 또 전북에서 나왔다. 선제골의 주인공 송민규가 우측면에서 위협적 크로스를 올렸고, 전북의 미드필더 아마노준이 광주 수비진 사이로 빠르게 진입하며 공을 잘라먹었다. 스코어는 3에서 0이 됐다. 차이가 벌어지자 전북은 체력 안배도 신경을 썼다. 김문환 대신 박창호를 넣으며 측면에 세피를 수혈했다. 이어서는 아마노준을 대신해 백승호까지 들어가며 중원에도 또 다른 에너지가 돈 전북이었다. 후반 중반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전광판을 통해 입장 관중 숫자가 발표됐다. 4,732명이 평일 저녁임에도 전주성을 찾아 축구를 즐겼다. 이정효 광주 감독은 끝까지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게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다. 오후성 대신 이건희를 넣었다. 105로 시작한 게임 역시 어느새 100%로 바꾼 광주였다. 전북 또한 문선민 대신 이동준을 넣으며 전방의 스피드를 다시금 강화했다. 막바지엔 조규성이 한 골을 더 추가했다. 경기 내내 최전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던 조규성은 우측면을 붕괴시킨 이동준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뒤꿈치로 볼을 밀어넣었다. 앞서 다소 쉬운 찬스는 놓쳤지만 어려운 순간엔 멋지게 골을 성공시킨 조규성이었다. 이로써 조규성은 광주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다. 경기는 더 이상의 변동 없이 종결했다. 양팀의 교체 카드가 치열하게 오간 후 더는 골이 터지지 않았다. 전광판에 적힌 4에서 0이라는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전북은 4강으로 올랐고 광주는 FA컵 여정을 마감했다. 전북은 나흘 전 광주에 당한 패배를 갚는 데 성공한 게임이었다. 또한 페트레스쿠 체제의 첫 승과 FA컵 4강 진출 등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로테이션을 택한 광주 또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엔 성공했다는 최소한의 결과물은 얻은 90분이었다. 4. 전세계가 주목하는 18세 천재 MF, 레알 마드리드행 가능성 거론. 현재 페네르바체 소속인 길러는 18세에 불과하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다. 페네르바체 유스팀에 입단한 뒤 2021년 성인 무대에서 데뷔전을 치른 길러는 자신의 튀르키예 슈페르리그 데뷔전에서 후반 막바지 결승골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시즌에는 당당하게 페네르바체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길러는 지난 시즌 34경기에 출전해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준우승에 기여했고, 튀르키예 컵 결승전에서는 바샥쉐이르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해 맨 오브 더 매치, 맘에 선정됐다. 특히 메수트 웨질을 닮은 플레이로 호평을 듣고 있다. 마법사라는 별명이 있었던 웨질처럼 길러 역시 왼발을 잘 사용하고 패스 실력이 출중하다. 또한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에 능숙해 웨질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 메이커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18세의 나이에 웨질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길러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길러는 최근 레알과 강하게 연결되는 중이다. 스페인, 마르카위 호세 펠릭스 디아스는 길러의 미래는 해결되고 있다. 레알은 길러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팀들 중 하나다. 길러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뛰기 위해 튀르키예 밖에서 커리어를 쌓길 원한다 라고 전했다.